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시가 도서관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미리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공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직원들은 2년 전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수시는 성범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부권에서도 어제부터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1시 기준 어제부터 여수 7명, 순천 14명, 광양 10명, 고흥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양의 한 교회에서 7명이 확진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1일 확진자가 8일 연속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모두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 요양원 식당 감염도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고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영암 유흥업소 집단 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주에서는 진단검사 대기 시간이 긴 광주를 피해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확진되는 관내 거주자 확진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1일 확진자가 3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지난 11일, 이후 8일 연속 3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기서 확진자가 이제 크게 이렇게 지금 이제 폭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오미크론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변이 의심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률은 광주가 80%, 전남이 70%대로 두 지역 모두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파력이 델타 변이에 비해 2, 3배 높고 잠복기가 짧아 결코 긴장을 져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남 도청에서는 팀장급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13층 사무실이 폐쇄됐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70명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도청 공무원이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산발적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비상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1일부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는 2월 18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3월 20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와 검토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별이나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국민통합위원회가 광주 전남을 방문 중인 가운데 오늘 전남 지역 복당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관영 국민통합위원장은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목포 지역 복당 인사들과 만나 탈당 이력으로 인한 페널티는 없을 것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지지세를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와 내년 각각 2곳의 동지역에 도서관 개관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한참 남겨둔 두 도서관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작년에 미리 선발해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금호동의 금호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올해 6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영동 시민센터 안에 입주하게 될 광영도서관은 오는 2023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이제 관련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논란은 광양시가 아직 개관도 안 한 이 두 곳의 도서관에 근무하게 될 공무직 직원 6명을 지난 2020년에 이미 선발해 뒀다는 겁니다. 도서관 공무직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안내, 시설물 관리 등 사서직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개관을 2년이나 앞서 공무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 행정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의 중공 단계에서 그런 운영 인력들을 채용을 했었죠. 미리 1년이나 2년 전에 미리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정상적인 채용 수요가 발생해 공무직 직원들을 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직원들이 복귀하는 시점 즈음이면 신규 도서관이 개관하게 돼 적절한 인력 구성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6명 충원을 안 했더라면은 현원이 9명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 도서관 4군데를 운영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명을 육아휴직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미리 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육아휴직 간 친구들이 내년이나 전내년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은 광양 금호까지 이제 다 채워지는 것이죠. 광양시의 인사행정이 정당한 절차와 예측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개관도 하지 않은 도서관 직원들을 2년이나 앞서 채용한 데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광양시의 채용 비리 의혹과 맞물려 행정의 신뢰에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를 앞두고 전문 인력 배치와 사무실 마련과 함께 유족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3년 동안 피해 신고와 진상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여순 사건 여수 유족회가 있는 망마 경기장에 피해 신고 접수처와 사실조사반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늘 현판식과 함께 유족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시군에 마련된 피해 신고 접수처와 읍면동 민원실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 제주 4.3 사건의 사례를 통해 여순 사건의 과제를 짚어보는 포럼이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찬식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는 초기 제주 4.3 특별법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조금씩 성과를 축적해 나가면서 보수 정권에서도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조사 인력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 마련, 지역사회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와 최경필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진상규명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문 조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위생을 위해 거리를 청소하며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 여수에만 270여 명에 이릅니다. 도로 위 청결을 책임지는 이들의 업무는 하루 11시간에 이르지만 정작 휴식 공간은 단 3곳에 불과해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완전 무장한 환경미화원이 도로 위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한 곳으로 모읍니다. 모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또 다른 청소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의 업무 시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1시간씩 추운 도로 위에서 힘겨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내 노초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이게 쾌적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하루 종일 고된 야외 작업에 시달리지만 환경미화원에게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고작 3시간. 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수관 내 환경미화원이 270여 명인 것에 비해 휴게 공간은 단 3곳이 전부입니다. 휴게시설 한 곳당 9명의 환경미화원이 휴게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어서 휴게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냄새나고 그리고 움직일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휴게소리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저쪽 식당에서 잠깐 좀 쉬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인근 교회 휴게실에서 쉬거나 아니면 그 식당 앞에 그냥 앉아서. 이곳은 컨테이너로 된 환경 미화원들의 휴게 공간인데요. 성인 남성 10명이 겨우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협소합니다. 미화원 관리를 맡고 있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휴게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휴게시설을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 공간이 넓을 경우 접근하기 쉽도록 거점별로 여러 군데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다매체 방송 시대에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지역방송의 역할을 고민하는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역방송협회가 주관한 오늘 세미나에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으로 지역적 이슈가 중요해지면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과 시청도 증가한다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방송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만재 원광대 교수와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공동 발제를 통해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지자체와 지역방송, 지역거점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미디어 협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졌는데요. 아침 추위는 여전히 심합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전남 서부와 광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의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여수가 영하 4에서 5도, 순천이 영하 5에서 7도, 광양은 영하 4에서 7도, 고흥은 영하 6에서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6에서 5도, 목포는 영하 4에서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금당 그리안 아파트 주민 1동 59만 2,780원, 여천 NCC 직원 정명길 50만 원, 여수시 국동 4통장 최상길외 주민 1동 42만 1,000원, 순천시 왕조 1동 운동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국동 20통장 박일예외 주민 1동 22만 원, 여수시 석창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20만 920원, 고흥군 도양읍 유전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안평마을 주민 1동 18만 7천 원, 복례면 사양의용소방대 1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운동마을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귀인 2단지 주민 1동 10만 원, 돌산읍 승월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복성마을 주민 1동 8만 2천 원, 여수시 국동 3통장 공영순회 주민 1동 7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여수시 소라도 남방 5.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들이 복어 독에 중독돼 긴급 이송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승선원 5명이 조업 중 복어탕을 먹고 몸에 마비 증상이 발현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청 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수시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5급인 A 과장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8급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매뉴얼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최근 인사에서 해당 직원들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성범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토지 면적은 12,359제곱킬로미터로 전년도보다 축구장의 1,513배에 달하는 10.8제곱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이 1,044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순천, 고흥, 화순군 순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해남군 산이면으로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를 김치산업 발전 원년으로 삼고 김치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6개 사업에 143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위생관리 강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시설 등 김치 생산 시설 현대화에 9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김치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기 위해 채소류 출하 시설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290억 원 규모 김치 원료 공급 단지도 유치해 김치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도내 16개 신설과 증개축 학교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점검 사안은 지하 굴착 흙막이와 콘크리트 타설, 양생, 시공 안전 품질 관리의 적정 여부입니다.